했어요. 지금 영어학원 가느라고 수업을 못 들었는데 7번을 뒤늦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이건데. 음, 이렇게 되죠? 안 된다, 이게 좀. 글씨가 너무 흐려서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7번. 67페이지 7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자, A, B, C, D, E를 그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100번째 오는 문자는 뭐냐 이게 질문인데요. 보시면 됩니다.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 A가 왔을 때 두 번째 B, C, D, E가 오겠죠. 그 중에 여기에 CDE가 오고요. 얘가 좀 미세하게 쓰요. 잠깐만 계획을 다시 할게요. A가 오면 여기에 B, C, D, E 이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A와 B가 왔으니까 C, D, E가 올 텐데 얘는 D하고 E 그 다음에 E, D 이거는 여기까지 그리는 건 굳이 천천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그랬을 때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이 문자열이 제일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사전은 알파벳 순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게 1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2번으로 올 거다. 얘가 3번으로 올 거고 얘가 4번으로 올 거다. 그러면 지금 얘가 120개의 문자열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그려서 셀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죠. 지금 A 다음에 B가 오는 이 문자열은 총 CD를 한 줄로 세우는 3팩토리알 6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3팩토리알 6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문자열이냐면 100번째 문자열이거든. 100번째. 자, 여기에 맨 앞에 오는 게 몇 개나 있을까? 맨 앞에 A가 1번에 A가 오면 이제 남아있는 B, C, D, E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4팩토리알이 될 거야. 4팩토리알은 24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왔을 때도 24개가 지나가겠지. 25 곱하기 4가 100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24 곱하기 4가 96이니까 여기까지 96개 끝나고 2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네 번째 수를 찾으면 100번째 문자열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 사전식 배열이요. 선생님들하고 너네들하고 이 느낌이 되게 달라요. 선생님은 영어 사전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는 좀 감이 좀 적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대체를 하자.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100번째 문자를 말합니다. 이해되나? 그러면 그러면 찾아봅시다. 여기에 A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C, D가 있는데요. 여기에 2개 있고 얘가 2개 있죠? 아마 여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림 그릴 때요. 여기에서 그리려면 요거랑 요거를 배치하면 돼요. B하고 C, 이 B하고 D죠? B하고 D. 네, D, B. 그래서 E, A, C, D, B. 이게 정답 쓸게요. E, A, C, D, B가 100번째 오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68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EBS 들어가서 이 선생님이 7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보고 싶네. 왜냐면 그 혹시 봤어?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 안 나?
비슷하게? 더 좀 세련된 설명이 있으면. 왜냐면 그 시대적으로 너네들은 사전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는 사전을 사용했으니까 내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다음 11번. 키가 모두 다른 6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밑줄 쳐주세요. 키가 큰 순서대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있어.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할게요. 키가 이런 순서대로 있다고 해볼게. 6명이야. 지금 너희들이 순열을 순서가 있다. 조합은 순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여기에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순열은 순서를 바꾸면서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응? 근데 조합은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사건이라서 바꿀 필요도 없으며 바꿀 수도 없는 경우의 조합으로 합니다. 자, 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B하고 E를 뽑아서 키 순서대로 세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도 세울 수 있다면 수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얘네들은 키 순서로 세운다고 했죠?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합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뽑기만 하면 자동으로 줄을 서게 돼요. 이해되나? 그래서 얘는 6C 3이 정답이 되겠고요. 6C 3은 6P3 한 다음에 3팩토리얼을 하기 때문에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6으로 나눠주면 얘가 20이 되겠죠. 됐을까요? 다음 12번. 근데 윤성아, 표정이 좀 달갑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부연 설명을 해줄까? 이해됐어? 오늘 학교가 어디지? 중학교가? 봉황주? 그래 친구랑 좀 낯선가 보다? 니네 학교 이렇게 잘생긴 애 없지? 잘생겼어? 네. 어디가? 얘기해봐. 거기가? 거기가? 거기? 저기 건우야, 얘가 윤성이야. 윤성이 착해 보여? 어디가? 착해. 되게 착해. 친하게 지내세요. 지금 두 학생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 친구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건우가 지금까지 나랑 2년 넘게 공부하면서 네가 숙제를 진짜로 피치 못할 사정, 내가 누구나 타당한 그런 사정이 있지 않고는 안 해온 적이 없지. 엄청 성실한 학생입니다. 영특하고요. 두 학생이 힘을 합하여 공주고를 휩쓸어라.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다 해결해 줄게. 대신 다른 수학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면 안 돼. 다른 과목이. 가능할까? 가능할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보니까 얘는 3칸인데 이 선이 몇 개야? 4개지. 얘는 4칸인데 선이 몇 개야? 5개야. 그 얘네들이 전부 다 평행이에요. 얘네들도 평행하고. 이때 질문이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개수예요. 개수인데 자, 봐. 여기에서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치? 물론 이게 겹쳐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냥 널찍감치.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럼 변은 몇 개죠, 모두? 4개죠? 이 4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요게 5개 중에서 5개 중 2개를 선택하고 다음에 여기에 가로 몇 개 있죠? 4개 중 2개를 선택해서 곱하면 각각의 서로 다른 평행사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요거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해볼게요. 내가 요거랑 요걸 선택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선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 중에 2개 선택할게요. 요거랑 요거 선택할게요. 그러면 요 선과 요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 선택하니까 이런 평행사변이 만들어지죠? 이제 서로 다른 평행사변형은 이런 행동만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의 식이 5개 중 2개를 선택한다 5C2와 그 다음에 4개 중 2개를 선택한다 4C의 곱이 됩니다. 5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4C2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얘가 2에서 10 곱하기 약분해서 6 그럼 60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다음 지우겠습니다. 34번과 13번과 14번. 점의 개수가 다르네. 이거는 똑같이 4개씩 있고 여기는 3개 있어. 요거를 가라고 하고요. 얘를 나라고 하고요. 이거를 나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자, 이 점 중 2개를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13번 2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얘가 모두 점이 몇 개냐면 7개, 8개죠? 그래서 일단 8개 중 2개를 뽑아보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연결해도 직선, 요거랑 연결해도 직선. 얘랑 연결해도 되고 얘랑 연결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얘랑 얘를 연결한 이 직선과 얘랑 얘를 연결한 이 직선이 같은 직선이어서 이런 거를 여러 개로 선택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걸 여러 개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줘야 됩니다. 가에서 다음에 나에서 가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아마 나에서는 넷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걸로 했을 거야. 그치? 나에서도 넷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걸로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다에서는 셋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포함시켜야 돼요. 이걸 다 빼버리면 안 되고 이 직선도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를 적게 빼야 된다. 하나를 적게 빼야 된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식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좀 이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도 이것과 비슷한 생각으로 해볼게요. 일단 8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3개, 이 4개 중 3개를 선택하는 거는 전부 다 삼각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4C3을 빼주세요. 한 개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도 4C3, 얘도 3C3. 이 문제에서 얘는 물어봤고 얘는 안 물어봤거든요. 2개 구해보십시오. 2개 다 계산해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나오나 봐주세요. 다 해보고 계산 확인. 어, 이거 맞아요? 16개와 47개 맞아요? 맞아? 자, 그럼 14번 할게요. 14번은, 이게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개의 여행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3번, 11, 12, 13번은 선생님 입장이 엄청 편합니다. 왜냐면 정리되어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머리를 전혀 쓰지 않아도 여기 뭐 양념이 안 쳐져 있어요. 근데 14번은 풀이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가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야 돼. 어? 자, 봐봐. 뭐냐면 5개의 여행지 중에 5개의 여행지 중에 철수와 세 곳의 여행지를 선택하려고 해요. 철수와 영희가. 철수가 A, B, C를 선택하고 영희가 A, C, D를 선택할 수도 있지.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택한 여행지 중 공통으로 선택한 여행지가 한 곳이어야 된대요. 지금 이건 그렇게 됩니까? A, C 두 곳이 공통으로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곳인데요. 철수와 영희가 5곳을 세 군데 선택하면 다 선택해야 돼. 하나가 겹치도록.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자. 공통으로 선택하는 것이 A가 될 수도 있고 C, D, E 이렇게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5가지죠. 그리고 항상 그 중에 한 가지 A가 공통으로 되어 있을 때 남아있는 B, C, D, E는 철수가 두 군데 선택하고 그 나머지를 영희가 선택하도록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4군데 중에 철수와 영희를 두 군데씩 나눠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4군데 중 2군데를 선택하는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4C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 5가지 중 그 중에 한 가지를 정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 얘는 5 곱하기 4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C는 아까 계산한 대로 6이 되니까 정답은 30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건 유형이 아니라고 했잖아. 풀었던 거는 아까처럼 이런 그 샘플 계속 수집을 해보는 거야. 그래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그러면 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되는 것이 되려면 어떤 패턴으로 문제를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 문제를 풀까를 고민했던 거지. 그래서 일단 공통으로 뽑는 거를 먼저 정하자. 그 나머지를 2씩 나누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안 들어왔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그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거는 문제풀이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직은 너가 경우의 수를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중에 다 해결됩니다. 아니죠. 이게 아니라. 자, 우리 그래서 5문제를 했고요. 80페이지로 갈게요. 우리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행열이라는 건 이걸 말해요. 0000 이런 거를 영행열이라고 합니다. 오로 해요. 영행열이 아니래요. 영행열이 아니래요. 모든 2차 정사각형 행렬에서 B하고 이것과 항상 같은 거. 근데 다음 조건이 뭐냐라고 했더니 A 더하기 B는 2야. 그럼 B는 뭐가 되겠니? 2 마이너스 A가 돼. 원래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단위 행렬과 함께는 교환법칙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B는 뭐라고 했냐면 AB는 B라고 했어요. AB는 B. 그럼 이거는 A는 그냥 단위 행렬. 그렇죠? A는 단위 행렬이에요. 그럼 B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A를 단위 행렬이라고 B가 영행렬이니까 영행렬이 아닌 모든 2차 정사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얘를 어떻게 할까? 지금 보자. 얘가 이렇게 보자. A, B 빼기 B는 영행렬이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A 얘를 2 곱하기 B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B. 그러면 A가 단위 행렬이거나 B가 단위 행렬이야. 잠깐만. 아니지. B가 A가 단위 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 잠깐만. 문제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음, 아니다. 이거 잠깐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나도 오래돼서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얘네 둘가 영행렬이 아닌데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 있어. 볼까요? 0, 1, 0, 0. 그 다음에 이게 되나? 1, 0, 0. 잠깐만.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1이 나오네. 이렇게 1, 0. 이렇게 이렇게 다 0 나오죠?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아이들을 보고 옛날에는 영인자라고 했는데요. 그런 단어는 지금 안 써요. 안 쓰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냥 그대로 그대로 요거는 2고, 그래서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A, B는 B로 만들게요. 그러면 봐봐. 얘가 A, B는 B지만 BA는 B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A하고 E-A가 잠깐만.
이거 하고요. 다음에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봐봐. 그러니까 이 경우에 A 곱하기 B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B 곱하기 A, 이게 AB거든? BA B 한 다음에 E 마이너스 A, 이거 분배법칙 하면 A 마이너스 A 제곱이고요.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집중을 못하겠네.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A 제곱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에서는 AB하고 BA가, 그러니까 원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이거 사용하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BA도 B가 됩니다. BA도 B가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BA의 세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BA가 그러니까 BA 제곱, 또 BA 곱하기 A니까 얘가 B가 돼서 BA. 그럼 마지막으로는 B가 되겠죠. 또 B는 E-A가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13번 됐고요. 14번. 토끼다리 몇 개? 4개. 닭다리 몇 개? 2개. 10마리만 할까? 토끼하고 닭 합해서 10마리? 다리는 26개 해볼게요. 26개. 졸려? 좀만 참아. 그러면 토끼를 X마리, 닭을 Y마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 가능하거든. X 플러스 Y는 10마리인데 4X 플러스 2Y는 26개. 오케이? 그런데 행렬 1 곱하기 2 행렬 하고 이런 1차 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봐봐. 잠깐만 잘못했었다. 11 4 2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아니다. 잠깐만 잘못했다. 11 4 2 하고 XY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X 플러스 Y가 10. 그 다음에 26. 그러니까 이런 눈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얘가 P하고 Q가 있고 P하고 Q가 있는데 얘가 전, 후 0.6, 0.2, 0.4, 0.8 지금 이 행렬을 지금 두제출품 PQ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1년이 지난 후에 사용자 수의 변화율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은 잠깐만. 예를 들어 P의 사용자 0.6은 여전히 제품 P를 0.4는 Q를 이 얘기네. 원래 1이 있는데 원래 P를 사용했던 사람이 10명이라면 1년 후에 얘가 6명, 얘가 4명 사용하게 됐어. 그 다음에 Q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P로 2명 갔고요. Q로 8명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행렬 A를 0.6과 0.4, 다음에 0.2와 0.8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PQ의 사용자가 P가 2,000명, Q가 1,000명이야. 그래서 B를 근데 C가 지금 P 2,000명, C 1,000명, Q 1,000명을 그 B하고 C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중 2년 후 제품 Q의 사용자의 수를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Q의 사용자의 수. Q의 사용자. 그러면 이거네 이거. 그렇죠? 지금 1년 후에 P 사용자는 0.4가 Q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Q 사용자는 0.8. 그러니까 P 2,000명에 0.4를 곱하게끔 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00, 1,000 한 다음에 0.6, 0.4, 0.2, 0.8. 그러니까 2,000명 중에는 0.4가 Q를 사용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1,000명 중에는 0.8이 Q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CA 행렬에 CA 행렬을 보면 이렇게 곱한 거는 여기에 쓰겠죠. 이건 필요 없어요. P. 필요하긴 하겠네요. P. 그 다음에 여기는 Q에서 이제 여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년 후에 P와 Q의 사용자죠. 그거를 여기다 놓고 P하고 Q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0.6, 0.4, 0.2, 0.8 하면 또 1년 후에 0.4는 하면 이쪽에다 쓸 거고 하면 이쪽에다 쓸 거 아니야? P의 0.4는 여기에 그 다음에 Q의 0.8 이렇게 해서 2년 후에 Q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한 게 이거잖아요. 거기다 A를 또 한번 곱해야 돼요. CA의 제곱이 요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곱셈의 계속 확인하시고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열과 행들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풀립니다. 답은 2번인가요? 응? 확인해 보세요. 이 열이죠, 이 열. CA죠, 왜 이 열? 7페이지에 3, 4, 5번 5문 나왔어. 내가 반지름이 3cm인 원이라 3인 원이라고 해볼게. 근데 반지름이 3인 원이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개의 원은 반지름이 똑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볼게요. 그럼 요 중심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3이고요. X축과 Y축에 모두 접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좌표가 뭐가 되겠어? 3, 여기도 3. 그래서 3,3인데 얘는 같은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좌표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3. 그러니까 얘가 3하고 3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부호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부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4분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얘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4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이 원이 이제 4사분면을 지나는데 X축, Y축과 접하면서 얘네들을 뚫고 이런데 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나갈 수 없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4사분면에 있어서 얘는 반지름을 R, 마이너스 R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중심을. 반지름 R이고요. 그런데 얘가 X 마이너스 R에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에 제곱한 다음에 R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죠. 대입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2차 방정식 정리해서 얘가 R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방정식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네. 근데 얘가 R이 두 개가 있지. 왜 R이 두 개가 있냐면 1,1을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원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접하는 원도 있어서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아주 크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나온 거고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죠? 우리 아저씨들 그럼 그냥 바로 뽑아냅시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근의 합 6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10은 0이 이거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인데 얘는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원을 이제 그려볼게.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 원이 이 직선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현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현이라고 하겠죠. 이 현의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그리면 그 수선이 현을 2등분 합니까?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죠. 그러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했을 때 이 길이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것의 2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원을 정리할게요. 얘가 25가 돼서 15가 되나요? 잠깐만요. 돼요? 그냥 반지름은 루트 15가 되고요.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4가. 그러면 자 다시 한번 a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x1, y1 사이의 거리,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필수 공식이거든요. 얘가 d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분모만 암기하세요. 왜냐하면 분자는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어서 숫자 계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자 이제 3, 마이너스 4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루트하고 3의 제곱과 4의 제곱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3 쓰시고 여기다 마이너스 4 쓰세요. 그럼 9 플러스 16하고 더하기 15가 돼서 얘가 35가 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5분의 35네요. 얼마죠? 잘했나요? 네, 맞죠 이거? 맞아 7. 왜냐면 루트 15 거리가 루트 15를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반지름이 너무 짧아. 아, 손가락. 반지름이 루트 15인데 거리가 7이 나올 수 없거든요. 잠깐만. 마이너스잖아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괜찮게 나왔네요. 5분의 15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 거리가 3이에요. 3이죠? 그러면 얘는 루트하고 15 빼기 구하면 얘는 루트 6이. 근데 2루트라고 쓰셔야 돼요. 2배 해주셔야죠. 됐을까요? 지금 이 문제는 되게 가치 있는 문제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매우 중요한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풀이가 다양한 유형에서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단원에서요. 자, 5번. 반질이 많이 있고요. 직선이 L1는 만나지 않죠. 근데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1은 R보다 커요. 멀어요. 그래서 안 만난 거예요. 접할 때는 이 거리 자체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과 거리가 같으면 접합니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얘가 집이 어디냐면 평양이거든. 예, 평상시에 한 번도 못 봐요. 거리가 머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너는 저기 흥화지? 그냥 그렇다고 해. 흥화. 아침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만난다는 이거 뭐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반지름이라는 거야. 반지름이 기준이라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 단원이거든요. 도형 방정식이 지루하기 이루어요. 평면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내분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 조건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워요. 거기에 대한 유형도 3가지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으로 가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고, 완벽하게라는 건 그냥 단순한 문제는 10초 내에 풀고요.
좀 응용된 문제도 40초 안에 풀 정도가 완벽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원의 방정식이 술술 풀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연습을 좀 놔둔 상태로 원의 방정식으로 가면 그 원의 방정식을 망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그거죠. 얘를 내가 이렇게 쓸게요.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근데 3x-y 플러스 k는 0과 접할 때라고 했으니 3,1에서의 거리가 루트 10이 돼야 돼요. 그럼 3,1에서의 거리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3과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9 빼기 1 플러스 요 값이 얼마냐면 10이 돼요. 루트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8 플러스 k가 10이 돼야 되는데 절대값이 상수일 때는 한 번은 양수로 계산해 주시고요. 한 번은 음수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k가 2거나 좀 절대값이 크네요. 마이너스 18. 두 가지가 나오고요. 양수 k 값은 2가 되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형의 이동 공부하실 때요. 평행 이동은 암기해야 될 가지수가 별로 없어요. x축으로 평행 이동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점에서 하는 경우와 관계식에서 하는 경우를 좀 다르게 적용하기만 하시면 되고요. 도형의 대칭 이동은 x축, y축 원점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만 열심히 하셔도 수원, 수투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나 일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 단어 할 때만 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함수에서 반복되니까 뭐가?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그리고 평행 이동은 모든 함수에서 다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도형 이동 엄청 쉬워요. 근데 이 쉬운 단원을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 그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공부 징그럽게 안 하는 거야. 진짜 안 하는 거야. 근데 아직은 너네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지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식으로 공부하고 진도가 끝났을 때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를 어렵게 공부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전체적으로 공부를 게을리한다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랬던 친구들이지. 저기 자, 여기에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원이 내 중심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이 도형의 이동에서 이거는 그대로일 테니까 원의 중심 마이너스 1,1을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원의 중심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을 하면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이 바르게 탄생합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냥 문제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니까 얘 m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여서 m은 결국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 5번.
이것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그럼 얘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으니까 이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꿔. 대칭 전체가 다 돼 있었나? 내가 정리해 줄까? 그래. 네가 이걸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동영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칭이동은요.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을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점의 대칭이동 하나만 배우면 도형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요 점이 A, B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볼게요. A, B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했을 때 이게 X축이잖아요.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네가 이 점을 네 생각대로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얘기해봐. 뭐가 바뀌었어요? 그 Y좌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X축에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때 누가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X좌표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바뀝니다. 거꾸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A, B가 돼서 얘가 X축, Y축 대칭이동은 거꾸로 부호가 바뀝니다. 거꾸로. X축 대칭이동은 Y좌표가 부호가 바뀌고요. Y축 대칭이동은 X좌표가 부호가 바뀝니다. 그런데 원점 대칭이동은 얘가 원점을 통과해서 가니까 바뀌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수함수 할 때 이거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라고 하면 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 그림을.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해.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해. 이렇게 됐지? 그걸 X축에 대해 대칭이동 해봐.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 그럼 얘를 180도로 회전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이거야. 이거 두 개 다 하는 거야. 싹 정리됐어? 하나 더 할게. y는 x에 대칭이동을 하면요.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놔야 되겠네요. 이 y는 x거든? 지금 3,1이 있었을 때 이거랑 여기에 대칭인 그림이 이런 그림이겠지? 이 길이랑 얘가 같아서 여기가 1이 되겠고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서 얘가 3이 되겠지. 그래서 x랑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b, a가 되겠지. 그렇죠? b, a가.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풀게요. x-2y 플러스 a는 0을 y는 x에 대칭이동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y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것이 분명하겠지요. 근데 이것이 이거와 만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거리가 멀어야 돼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오브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려면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요 식이 적당할 것 같고요. 1,0 사이의 거리입니다. 비교는 반지름 루트 오브다 커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1 루트 5가 되겠고요. 1,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5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이렇게 절대값일 때 크다는요. 양수보다 크거나 또는 크다는
절대값이 크다는 음수보다 작다. 양수보다 크다나 음수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가 7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A의 최소값. 오케이? 우리 이걸로 반편성분사 대비를 위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리 좀 할게요.